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1차 시, 제비 12주차와 13주차에 걸쳐서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진도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변화 과정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부터 13주 수업을 마치면 대략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주차는 전체 과정을 한번 돌이켜서 복습하면서 중요 요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므로 특성 이론에 의한 본인의 역량만 가지고는 그런 영향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에 의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공감을 모으고 그에 따른 적정한 미션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여 피드백과 평가를 해나가면서 변화를 준다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한다면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리더가 스스로 독려하는 메타인지적 소양을 가지고 리딩을 해나간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교육, 국방, 무역 등 모든 상황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제4차 산업시대 교육 방식도 변화가 시작되었죠. 교수가 없고 코치만 있는 대학, 졸업식까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평가받는 학교, 팀으로 구성되고 문제 해결하는 학과 등 기존과 다른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능력이나 자격이 우대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차시까지는 데드라인이 되어 있는 기말보고서 관련 공지를 하겠습니다. 개강 초기에 안내한 바와 같이 제13주차까지 기말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기술서와 브레인맵입니다. 데드라인은 13주차 강의가 마감되는 날까지입니다. 제13주차 수업에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이전에 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제12주차 학습 목표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주차 학습 목표는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입니다. 학습 내용은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에피소드 단계를 살펴보고 변화의 단계와 변화의 내적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수업은 변화의 단계와 변화의 혁신 내적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변화의 단계에서는 가 환경 분석, 나 비전 창출, 다 변화 설계, 나 변화 추진, 나 피드백 등 5가지 소주제를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두 번째 주제인 변화 혁신의 내적 리더십에서는 영감 주는 비전지기, 분석적 전략지기, 정서적 친밀지기, 실천적 실행지기 등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다 학습하기는 어렵고 절반 정도를 잘라서 다음 주에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소련 연방에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방 정책을 도입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연방 대통령을 아시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고향인 북카프카스에 농업 담당 서기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 출장을 가는데 앞서 가던 감자 실은 트럭에서 간헐적으로 감자알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뒤따라가다가 감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는 수습하지 않는 이유를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대꾸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실어놓은 화물을 몇 시 몇 분까지 어느 창고에 입고시키는 일이며 그 화물이 손실되는 것 등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내 밖의 일로서 오히려 수습하다가 시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의무 퇴원이 되니까 남이 할 영역 침해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지금 읽어본 트럭 운전사 이야기는 공산주의 전형적 비효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모든 게 국가가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직업도 정보가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감자를 산출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다 분업화해서 책임이 부여됩니다. 감자를 심어서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 감자를 트럭에 싣는 사람,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트럭에서 감자를 내려서 기차에 싣는 사람, 기차에 실은 감자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사람 등 일을 나누어서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을 나누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게 되죠. 대신 일자리가 많아지는 대신 보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 것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트럭 운전사는 기차에게 정시 운송의 목표이지 감자가 중간에 유실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럭 운전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항을 정리해 본다면 트럭 운전사의 일을 두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운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건 운송에서 정시, 즉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일본에서의 중요점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자를 수송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운전하다가 감자를 다 흘리면 이 트럭의 수송은 아무런 가치와 목적 달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운전사는 감자를 운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미션이죠. 아무리 수송 시간을 잘 지켜도 감자를 다 흘려버렸다면 그 수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즉, 트럭 운전사가 감자를 흘리면서 시간만 지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미션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운전사의 미션은 트럭을 정시에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자를 안전하게 실은 채 정시에 배달하는 것으로 임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송 시간에만 초점을 두고 운송하는 물건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임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 공장으로 말하자면 불량률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당 100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불량률이 80개가 나오면 시간당 20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무리 작업의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불량률이 2개면 시간당 98개를 생산하는 높은 효율을 가져오겠죠. 불량률을 시간당 80개에서 2개로 줄이면 수익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수행해야 할 임무를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당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운전사에게 감자를 수송할 때 화물을 잘 패킹하고 포장을 씌워서 감자를 유실되지 않도록 임무를 부여했더라면 유실되는 감자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미션, 즉 임무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는 운전 중에 감자가 흘러내리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사의 임무는 오직 정시에 운전을 해서 배달만 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무 부여를 제대로 받은 운전수는 출발 전에 화물을 잘 패킹하고 조심조심 운전을 해서 부탁받은 화물을 손실 없이 목적지에 잘 수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공정이나 생산 또는 서비스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미션, 즉 임무 설정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션은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말하고 미션은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화 과정입니다. 비전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공감 속에서 포용되어야 하고 미션이 잘 수행되려면 개인보다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미션 중심의 인간은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수십조 예산을 퍼부으면서 중국 기업들을 독려하는데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 불良率이 너무 높아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해도 중국이 불량률이 현저하게 높아서 한국 기업과 경쟁이 안 되는 이유는 미션 중심의 일 수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산당의 국영 기업 성격인 중국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처럼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미션 수행에 탄력이 붙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요. 미션 중심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는 진도를 나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인 변화의 단계, 즉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의 과정은 변화의 5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변화의 수준에 따라서 7단계설을 주장한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변화 수준에 따라서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단계의 제1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는 일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가는 순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단계는 수준은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순서를 세운다, 집중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더 효과적으로 한다. 제2단계는 효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절차를 세워서 한다, 기준을 이해한다, 흐트러진 것을 정리한다, 더 효율적으로 한다. 제3단계는 개선입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남의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 남을 돕고 이끌고 가르친다 것입니다. 제4단계는 삭제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만둔다, 단순화한다, 왜라고 질문한다, 집중을 계속한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상당 부분은 쓸데없는 일들에 매여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우거나 또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거나 이런 삭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삭제를 하지 못하죠. 5단계는 모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가장 좋은 사례에 대해 읽는다, 생각하기 전에 생각한다, 모방한다입니다. 제6단계는 차별화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핵심 포인트는 생각에 대해 사고한다. 메타인지적 사고방식이죠. 왜 안 돼? 라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인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제7단계입니다. 수준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핵심 내용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전제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산만해진다. 조금 미쳐버린다. 즉 산만해진다는 반대의 의미죠. 조금 미칠 정도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규칙을 깬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불가능하지만 만일 어떻더라면 어떨까?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7단계가 변화의 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7단계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효과, 효율, 개선, 삭제
모방, 차별화, 불가능 도전 이런 식으로 수준이 높아갈수록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점점 세부적으로 세밀해져 갑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 5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켈만의 해빙, 변화, 재빙결 이라는 unfreezing, change, refreezing이라는 이런 개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제1단계는 환경 분석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왜 우리는 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분석합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을 하고 참여를 통해 입체적, 통합적, 전체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것이죠. 제2단계는 비전 창출입니다. 비전이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 상태는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과 함께 비전을 창출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이 최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멤버와의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변화 설계입니다. 변화 설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주로 이 부분은 미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해야 되는 미션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변화 목표의 재정의를 하죠. 변화의 동인, 활용 방안의 개발과 변화 사슬의 설계를 합니다. 효율과 효과에 비추어 실행하는 선택을 하고 여기서 고효율 교육 고효과와 저효율 고효과를 대비해서 선택을 합니다. 세부 계획과 이머전시 플랜을 확보합니다. 이머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비상시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A안, B안, C안 등 대체안을 갖다가 마련해 둡니다. 4단계는 변화 추진 단계입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계획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변화가 되도록 유연한 조정과 통제를 가하죠. 그래서 목표가 아닌 목적 중심의 피드백을 줍니다. 또 개인차의 관리와 저항을 극복을 하죠. 제5단계는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제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인가?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잘된 점은 반영을 하고 잘못된 점은 고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비전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또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5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의 3단계 같은 경우 사실상 미션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변화의 설계라는 행위는 사실은 미션을 설정을 하고 4단계는 미션을 이행을 하고 5단계는 그 미션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만의 개념화한 것처럼 1단계는 해빙, 2, 3, 4단계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체인지 과정이며 제5단계는 재동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제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환경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더가 어느 집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은 근로자와의 대화, 현장 확인, 관찰, 설문조사, 재무 분석, 소비자 의견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나 스워트 분석,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워트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워트이라는 글자는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이 네 가지 단어의 머리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로 스워트이라고 하며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입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위험을 불러오는 약점, 위협을 저울질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X, Y축으로 2차원의 사분면을 그리고 각각 하나의 사분면에 하나씩 배치해서 연관된 사항들을 우선순위로 분석합니다. 화면에 보여진 사례는 한국의 어느 주방용품 회사의 스워트 분석 사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위를 막하고 있고 원스톱 생산 시스템 구축, 우수한 디자인, 중국 하이닝 생산 공장 건설, 자체 R&D. 한편 이 회사의 약점은 약한 브랜딩, 비효율적인 채널 관리, R&D에 비해 약한 마케팅, 가이드라인 없는 소비자 서비스, 수출 국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외적인 면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으로 글로벌 인구 트렌드의 변화, 고객 니즈 변화와 세분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장려, 중국 고객의 한국 주방용품, 친환경 유아용품 수요 증가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 소비자들의 품질 인증 불신, 배달 시장의 범위 확장, 국내 주방용품 시장 포화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분석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약한 브랜딩을 위해서 광고비 투자로 브랜드 가치 제고, R&D에 버금가는 마케팅 비용 책정, 소비자 서비스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수출 국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 국가의 수출 물량을 늘리는 전략. 또 위험 요인에서는 글로벌 인구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연령대 맞춤형 제품 출시, 소비자의 품질 인증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ISO 인증 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전부 반영하는 포괄적인 비전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 키친, 그린 베이비 월드 같은 모토를 가진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조직의 미션과 부서별 미션, 그리고 개인의 미션을 정의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디오 2에서 수업이 계속됩니다.